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동칸 박종규입니다. 요즘 보니까, 저 유튜브 보니까 많은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요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제 앞으로 대세는 기본소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 전공이 사실은 경제학과거든요. 경제학과인데,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 자체로 보면,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인간의 정확하게 말하면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자본주의 살고 있죠. 뭐 많은 사람들이 공산사회주의 반대가 민주주의를 알고 있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저 사회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산사회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반대는 뭐냐? 독재입니다. 독재의 반대가 민주주의죠. 자, 제가 그런데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왜 얘기하느냐? 그 얘기하면서 왜 뭐 자본주의, 뭐 공산사회주의, 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되고 로봇 산업이 고도화돼가지고 인간의 노동력을 한 90% 정도 대체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로봇가 주사를 놓습니다. 진찰 로봇가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언어를 배우는데 로봇가 알아서 프리토킹 해주고 다 해줍니다. 공장에 갔는데 주물 공장인데 로봇가 알아서 다 주물 떠주고 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이제 로봇가 만듭니다. 이런 시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요, 인간은 일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월급을 받을 때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여러분,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은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취직 자리 거의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월급 못 받아요? 여러분들 물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는데. 그러면 그게 자본주의가 결국 소비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맞잖아요. 돈 없는데 물건 못 사니까 물건 안 팔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기 공장이고 다 문 닫게 돼요. 자본주의가 공산사회주의를 이겼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생산성의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래서 공산사회주의 시스템보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기술을 발전시키니까 좀 더 생산성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공산사회주의를 이겼던 거예요, 사실. 생산성, 즉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근데 하지만요, 로봇가 된 사회가 되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해야 됩니까?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장 사장들 다 망합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뭐 로봇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해서 다른 뭔가 또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이때까지 지금 일어났던 자동차 산업은
없는 산업이 새로 생긴 거예요. 없는 산업이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예? 즉, 기존에 없던 시장이 새로 열렸어요. 기존에 없던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산성이 증가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죠. 취직자리도 많아지고. 그래서 자본주의인 거예요. 근데 하지만, 죄송하지만,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사회가 오면요. 이 사회는 인간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인간 대신에 로봇가 일을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오늘 저 유튜브 보니까, 죄송한데 제가 사실 대한민국에 있지 않아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데, 유튜브로 많이 이렇게 정치에 관한 걸 봅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 기본소득이 잘못됐다고. 예? 앞으로 정보화, AI,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그런 대한 새로운 산업이 생겨서 일자리는 많아질 거라고. 제가 볼 때는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인간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그게 인간의 일자리가 많아집니까?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있어요. 유효 수요. 우리 세계공황, 1차 세계공황, 2차 세계공황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그런 게 왜 생겼어요? 물건은 많은데 수요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 수요가 왜 없느냐. 잠재적인 수요는 있어요. 자동차도 사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좀 더 고급진 집에서 보내고 싶고, 좀 더 맛있는 뭐 그런 음식들도 먹고 싶어 하고, 그런 수요들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공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고도화 인공지능 사회, 고도화된 로봇 사회, 이런 사회가 오면 인간의 노동력은요, 급속히 줍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제 좀 더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간 단계로서 보는 게 뭐냐?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자, 그런데 기본소득을 하려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내야 되느냐? 그걸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에서 직접 주물 공장, 로봇 공장, 로봇으로 활용하는 주물 공장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는 인건비 싼 인건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공장을 이전하잖아요. 이제 그게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이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가 많이 국유화 아니면 공기업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산업들을 보면서 세금을 그러니까 여기 있죠 법인세 아니면 물품세 이런 것들을 좀 올려야 됩니다. 아무래도 로봇가 하니까 인건비가 주니까 그만큼의 어떤 세금을 부과를 해서 그걸 가지고 기본소득을 만들어내야 수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건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안 팔리면 그만인데. 그럼 같이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없이 매일 내일 어떤 직장을 찾을까 그걸 고민하는 그런 세계를 여러분 원합니까? 로봇가 대신해서 인간이 8시간 일할 걸 이제 2시간, 3시간 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남는 이익을 기업은 우리 국민들한테 서민들한테 세금을 통해서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기본소득 바로 거기서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그런 기본소득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게 고도화에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화 고도화에 따라서 기본소득의 크기는 달라지겠죠. 처음에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죠. 이런 사회는 기본소득을 갖다 추구하는 사회는 아무 데도 없다고. 여러분요, 이제 대한민국 선진국이고요. 우리가 새로운 표준 모델을 갖다 우리가 만들 시기예요, 여러분. 네? 유럽 보셨죠? 별거 없습니다, 이제. 미국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산업사회에서 최첨단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의 기본소득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께서 좀 기가 많이 죽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힘내시고 우리 지지자분들 이제 똘똘 뭉쳐야 됩니다. 4년 전 기억하시죠? 네? 내부 총질. 그 당시 때 이재명 지지자가 1위였거든요. 근데 내부 총질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재명 지지자분들. 으쌰으쌰해서 일단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민주당 후보자로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